자, 다카이치 이 압승하면은 전쟁 가능한 국가 개헌 얘기할 거라는데 바로 당일날 얘기했어. 예, 바로 당일날. 예, 했습니다. 네, 그러나 일단 참여원 쪽에서 예. 아직 3분의 2가 안 되기 의원수가 때문에. 없기 때문에 예. 일단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그 준비를 하겠다. 참여원 선거가 2년 후에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대로 가면 3분의 2의 국회의원수를 넘어가지고 8위를 하겠다. 그러나 그 전에 혹시 안 되더라도 거의 개헌이 돼가지고 존재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법률을 바꾸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제 그 다카이치 총리가 그 승리하자마자 중요한 선거 승리하자마자 저희가 이 방송에서 저 그런 헌법 개정 하려고 할 거 아니겠느냐 했는데 바로 그 말을 예, 했거든요. 예. 영상 잠깐만 들어봐 주세요, 형. 少しでも早く憲法改正の賛否をと国民投票が行われる環境を作っていけるように、私も粘り強く取り組んでいく覚悟でございます。 근데 2년 후 참의원 선거라고 하면 2년 동안은 제가 보기에는 저 지지를 유지하지 못할 것 같은데. 예.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계속 그 예를 들면 그 중국을 자극하거나 계속해서. 그렇게 하여서 이번에 여러 신문들이 그 해석을 내놨는데요. 이번에 승리한 가장 큰 요인은 중국하고의 대립이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입헌민주당 그리고 공명당의 중도개혁연합이 오히려 그 마니페스토에 중국의 위협이 걱정이 된다라는 말을 더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 그런 진보 진영이 중국을 다카이치가 건드린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말이 전혀 안 나온 것입니다. 아, 그런 선거 것이- 전략도 잘못 짰네. 예, 잘못했어요.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 그것을 계속 강하게 비판이 했더라면 그 사람들의 의석도 증가됐을 것이고 일본 진보 진영이 자기 의제가 없었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중국하고 대립하고 있는 것을 다 그 보수도 진보도 오히려 선거 전략에 서가지고 오히려 대승을 그 이끌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안보 삼문서라는 게 있어요. 안보 삼문서. 예. 그거는 그 헌법은 아니지만 그 일본의 방위 그 정책의 기초가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계속 개정해 나갈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핵을 공유하는 것은 그 허락하자라든가 지금까지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살상 무기도 수출할 수 있게 하자. 그러니까 이제 예. 예전에 일본 국우들이 꿈꾸는 건 일본이 아시아의 식민 경영을 할 때 네. 그때가 영광의 시절을 생각하고 네. 그때로 되돌아가고 싶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러면 군대도 강화해야 되고 그런데 그걸 막는 게 헌법이니까 헌법을 개정해야 되고 그리로 쭉 가려고 하는 것을 이제 노골적으로 천명한 거 아닙니까? 헌법 개정하겠다고. 예. 지금 그렇게 하니까 그런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아주 위험한 국제 정세가 있는 거 아니냐. 아주 위험하죠. 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계속 말해왔어요. 살상 무기를 만들 수 있게 된다면 그 수출처는 대만이다. 이런 대만이다. 이야기도 대만이 계속 이야기해 왔어요. 너무 노골적이다. 노골적으로. 너무 그러니까 노골적이야. 이것은요. 물론 대만이라는 이야기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폴란드의 역할을 일본이 할 것이다. 그러니까 폴란드를 폴란드. 통해서 우크라이나에게 무기가 많이 갔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건 사실상. 아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혹시 대만 유사시가 될 경우는 그런 식으로 폴란드 역할을 일본이 할 것이다. 그거는 무기 수출을 계속 혹은 공급을 하겠다. 근데 이게 좋아하고 있는 것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군대 보낸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근데 일본이 뭐 어떻게든 간에 그렇게 해준다고 하니까 그 대만을 핑계로 자기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결국은 그러한
양면의 작전이 있다라는 거 미국도 알면서도 자기들이 사실상 못하고 트럼프는 거기까지 할 생각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 일본이 해준다고 하니까 거기 마다할 리가 없는 거죠. 트럼프는 대만은 시진핑의 소관이라고 발을 뺐잖아요. 네. 거기 무기만 팔면 되는데 네. 거기 군대는 일본이 맡을게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일본 그러시던가. 예. 중국에 대해서도 좋은 말을 하면서 일본에 대해서도 그냥 그 반대를 안 하는 거죠. 알아서 해라는 일본은 이야기고요. 트럼프의 동맹국에게 안보 부담을 전가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렇죠. 대미 올인 전략으로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그리고 지금요 그 일본이 또 하나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그것을 강화할 조짐이 많이 보입니다. 이것도 헌법 이외에 할 수 있는 법률로 할 수 있는 예, 것들을 아베 빨리빨리. 신조가 2015년에 만든 것을 좀 더 강화한다. 그러니까 집단적 자위권은 현재까지는 미국하고의 동맹 관계만 그 생각을 했는데 지금 중군사 동맹을 영국하고도 맺었고 이태리하고도 맺었고요. 필리핀하고도 이미 맺었고 호주하고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여러 가지 정세의 변동을 이유로 군대를 동원할 수 있게 만드는 네네네. 거잖아요. 미국 그러니까 하나만이 아니라. 예, 동맹 관계 혹은 이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완전히 동맹 관계가 아니더라도 친한 일본하고 아주 친한 국가가 제3국한테 공격을 그건 우리 받을 친하지 경우. 않다고 말해야 되는데 우리 문제가 생기면 자위들을 동원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포함되는 말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 그 법에 다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다카이치 정권 같은 정권은 그것을 최대한 확대해서 가면서 그 군사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야, 다카이치 합성에 대해서 제가 의외로 놀라는 것은 한국의 전문가들 중에서도 다카이치가 합성을 해서 여유를 생긴 힘을 오히려 좀 더 중국과 관계를 완화시키고 대만 문제에도 한 발 빼고 그렇게 나갈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아니 그건 정말 어리석은 전망 아닙니까? 왜 이겼는데? 그러니까 이런 분석의 근본적에는 일본이라는 지금 다카이치 정부가 가고 있는 이 길을 군국주의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아, 다카이치가 극우가 그 태생이 베이스가 극우라는 걸 까먹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선거 그렇죠. 전략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 전략으로만 사용을 했지 일본이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 보는데 그게 예 말씀하십시오. 사실은 구조적으로 보면 일본은 이번 선거를 계기로 완벽하게 군국주의 국가로 돌아간 갈 수 거예요. 있는 발판을 열었죠. 완전히 마련했죠 이제. 예. 그러니까 군국주의 국가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군사주의를 추구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군국주의라고 부를 수 없는 이유는 의회도 전혀 다른 집단이었고요. 시민들도 전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 일본은 그 세 개가 다 합치되어서 하나의 군국주의적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은 눈을 가렸어요 예. 시민들의. 네네. 중국 때문에 눈을 가려버렸어요. 예, 그래서 군국주의로 가느냐라는 갈림길은 사실 그 45년까지 일본의 그 급반 장관 방위선 장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일본에서 국방장관. 그것이 그러니까 군인이었습니다. 국방장관. 일본에서 네. 그리고 촌리도 군인이었어요. 마지막은. 네, 그 부분은 45년 이후에 일본은 절대 그것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촌리도 문민이고 그리고 방위선 장관도 군인 출신은 배제한다. 이게 그러니까 군국주의로 가지 않겠다라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예. 그것을 혹시 바꾼다면 예. 예, 이게 확실하게 그러니까 31년 그 만주 사변을 일으킨 이후에 일본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군국주의로 가려면 궁극적으로는 문민 통제가 무너져야 돼요. 예, 무너져야 돼요. 문민 통제가 무너져야 돼요. 근데 이제 저는 문민을 가지고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 경우는요. 예.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경우는 군국주의라고 말하지 않고 일본은 국가주의라고 말합니다. 국가주의야. 그러니까 일본 내부에서는. 예, 일본 내에서는 그러니까 31년 만주 사변 이전도 일본은 국가주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가가 그 중심적인 실제이고 K는
국가의 명령에 따라가야 한다. 이게 국가주의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일본은 국가주의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헌법을 개정하면서. 그중 일부가 군국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일본이 위험한 상태에 돌입한 것 같아요. 위험하죠. 예, 위험한 상태에 돌입했고 이대로 근데 일본 내에는 제동할 세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훨씬 더 위험해진 이유를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이전에는 공명당하고 연립이었어요. 자민당의 의석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명당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평화헌법을 깨는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자민당 혼자서 3분의 2 의석에 도달을 했고 연립 그리고 유신- 연립 정당이 더 세게 예, 얘기해요. 유신회가 훨씬 더 강하단 말입니다. 예. 아무런 견제 장치가 지금 없는 없죠. 거예요. 그 28년이 돼야만 헌법은 바꿀 수 있지만 사실 이번 선거를 보면 다카이치가 지지율이 언제까지 갈지 몰라서 선거를 빨리 땡긴 거 아니에요. 28년까지 갈 수 있는 시기적 기간이 경제 문제 때문에 여유가 없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예, 맞아요. 경제가 28년까지 못 버텨줄 것이거든요. 그럼 훨씬 더 위험한 도박을 그러니까요. 할 가능성이 높아요. 헌법을 안 바꿔도 3대 안보 문건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렇다고 미국이 예를 들어서 바이든 때처럼 다카이치 너무 위험해. 일본 너무 극으로 가. 이렇게 제동을 오는 게 아니라 트럼프는 상관없잖아요. 트럼프는 오히려 진짜 했어요. 그러니까. 대수해가지고 주가한다고 주가 메시지가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쪽에서. 일본이 극우하든 말든 별 상관이 없거든요. 그 자기 장사에 도움이 되면. 힘에 의한 평화를 지지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거 일본의 그 군사주의화를 방치하겠다는 뜻으로 지금 오히려 볼 수 있는 중국 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보죠. 아니 요새 하도 그 미국이 빌런이 돼가지고 중국도 잘 못하는 거 많았는데 착해 보여요. 그런데 착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 지금. 문정인 교수님이 미국은 패도의 길을 가고 있고 중국은 왕도의 길을 가고 있고. 예전에 7, 80년대 유럽이 했던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던 발언들을 중국이 합니다. 요즘은 국제 관계에서 중국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옳지 않아. 자유무역 질서를 지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가장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게 중국이다. 그러니까 국제 라고 할 수가 관계에서 있죠. 가장 합리적인 과거에 유럽이나 미국에서 했던 말들을 다 중국이 해요. 요즘은. 예, 예. 그래서 대혼란이 있어요. 지금. 예, 예. 지금 그 일본 쪽에서 그래도 다카이치가 요새는요 중국에 대해서 약간 유화적인 그러니까 좀 대화도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그거 못한다고 고절을 중국은 했거든요. 알죠, 뻔히 속을. 네네. 그러니까 이제 선거는 이겼으니까 이제 장사에 도움이 안 되는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해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네. 그런데 그거는 아베도 그렇게 2012년에 생각교류도 문제로 엄청나게 대립한 이후 2년간 고생했습니다. 일본에서 볼 때. 근데 2년 후에 그 아베하고 시진핑이 만났는데 그때 일본이 양보를 했습니다. 그 양보는 생각교류도 문제는 사실상 분쟁 지역이라는 것을 인정했거든요. 일본이. 분쟁 지역이라는 것은 인정했기 때문에 시진핑이 만나줬습니다. 그 중국이 그때와 다르게 보는 것은 지금 다카이치 정부는 핵을 가지려고 한다고 보고 그렇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 문제가 그때 완전히 다른 거고요. 중국이 지금 그걸 가느냐 안 가느냐 이 첫 출발점을 다카이치가 신사참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사참배를 하면 훨씬 더 상황은 위험해지죠. 신사참배가 하나의 발음이 되겠네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러니까 아베도 그 2012년에 총리가 된 1년 후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카이치는 아베를 따라서 하기 때문에 언제 야스쿠니 신사에 가느냐 그냥 하나의 화제가 되어 있고요. 사실상. 그리고 2월 22일에 우리하고의 관계는 독도의 날을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을 어떤 식으로 다카이치가 가져가느냐라는 것이 우리하고의 관계의 하나의 뭐라고 할까 평가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카이치가 이제 그 보수들이 신사참배 안 하는 거 가지고 그 다카이치가 총리 되기 전에 그 야스쿠니 신사참배 안 하고 그래가지고 한국이 막 그 기어오른다고 예, 왔다 갔다 하니까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총리가 됐는데 거기를 가느냐 안 가느냐 갔다? 그러면 이제 그로 간다는 거죠. 가르코문이다.
왜냐하면 중요한 시그널이 되겠네요. 네. 그러한 그 이야기를 이미 다카이치는 조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거는 좀 시기를 보겠습니다라든가 그 비슷한 뉘앙스의 말을 했습니다. 그거는 그들의 지지를 계속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예, 반드시 한 번은 간다고. 그거 언제냐? 그거만 남았습니다. 네. 그거 참 위험한 상황이네요. 네, 일본이 위험해지고 네네네. 이렇게 될 줄이야. 중국이 이렇게 착한 말을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중도 개혁 연합이 정말 잘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네. 자신 있게 뚫고 나가야 되는데 지지율이 높게 나오니까 말려 들어가 버렸네. 네, 그 사람들도 중국에 대해서는 걱정이 많다라는 식으로 마니페스토에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넘어가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차이가 없죠. 차이가 없는 거죠. 중국을 왜 다카이치가 그렇게 이상한 말을 했냐라는 말이 한 번도 선거전에서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비겁했네요. 예, 그 진영이 비겁했어요. 그러니까 여론이 쏠려가니까 무서워가지고 자기들도. 예,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존재 의의가 없죠. 국민들이. 이길 수가 없는 그렇죠. 식으로 차시인들을 만들어 버렸어요. 예. 거기 수송장이 없어 그래요. 자, 러시아 네. 러시아 얘기할 시간이 있나요? 짧게 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 중국의 네. 핵군축 협상 이거 왜 갑자기 이걸 제가 들어놨을까? 이 관련해서 3주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네.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런 게 상당히 많아요, 사실. 짧게 네. 해주세요. 미국이 핵군축을 제안했거든요. 사실 이게 1972년부터 미국하고 소련 간에 그러니까 뭐 러시아의 전신이죠. 예. 소련 간의 전략 무기에 관한 제한 협정이 시작된 이래 어떠한 전략 무기를 제한하는 조약도 없는 상황. 그러니까 모두가 다 만료되거나 파기된 상황은 지금이 처음입니다. 1972년 이후에 ABM 조약, 뭐 INF 그다음에 뭐 SALT 그다음에 뉴 스타트까지 오면서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니까 굉장히 세계가 지금 위험한 상황이 됐거든요. 미러 간의 군비 경쟁이 특히 핵 군비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이 됐는데 푸틴 대통령이 이미 작년에 비공식 참고로 이제 2월 5일 날 종료가 됐습니다. 1년 비공식으로 연장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그걸 거부했죠. 반대로 미국은 뭘 제안했냐면 중국을 포함한 3자 핵 군축 협상을 하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핵 군축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이제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 러시아는 또 그러려면 영국이랑 프랑스도 포함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근데 제 말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이 자세로 될 리가 없잖아요. 중국이 응하지 않죠 지금. 중국도 그렇지만 아니 미국이 자기가 먼저 예를 들어서 핵무기를 절반 정도 감축하고 그런 모르겠지만 이 트럼프의 미국에서 어떻게 믿고 핵군축을 한다는 거예요? 네. 관세 협상도 한 달 전에 사인해놓고 바로 뒤집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핵군축하자고 사인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중요한 건 지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 지금 수직적인 군비 경쟁,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도 군비 경쟁에 계속 돌입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국도 미국과 러시아를 따라잡기 위해서 계속 자기가 충분할 정도로 핵무기 경쟁을 계속 하겠다는 것이고 일본도 들어가고 네. 그리고 이제 북한도 현재 일본 들어가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그리고 이제 그 북한도 2자릿수에서 이제 3자릿수로 바꾸려고 할 거라고요. 그러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에서 군비 경쟁 한중일 그리고 한반도에서 남북 모두 핵무기 보유국이 되는 거예요, 진짜. 지뢰밭이 되는 거예요. 진짜. 전 세계에서 가장 핵무기가 집중된 지역이 되겠죠.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선택은 그렇다면 우리도 군비 경쟁에 적극적으로 돌입하느냐 아니면 동북아에서 뭔가 새로운 안보 레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한국이 좀 일본이 구조적으로 핵을 나서느냐. 보유하려고 한 발이라도 움직이면 그거는 우리나라 국민들도 그냥 못 있어요. 그렇죠. 다카이치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할 것 같죠. 예, 12월 18일에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측근이 일본도 핵을 가져야 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한국도 이 논의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벌어질 일 것 같은데. 그리고 네. 최근에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대화를 계속 하자라고 하고 마크롱 대통령도 직접적으로 언급도 했고 그리고 외교 보좌관을 급파하기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한테. 근데 이제 유럽이 전반적으로 러시아와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단순히 유럽 패싱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협상에서 유럽 패싱이나 아니면 자기 이익을 제대로 확보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어차피 러시아를 포함한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를 포함한 그 유럽 안보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군비 경쟁을 유럽은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길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제 지분은 챙겨야 되겠습니다. 중국은 4월에 가든가요? 예, 트럼프 4월 대통령이? 갈 준비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베세트 장관이 지난주에 재무부 고위 관료들이 이미 중국에 가서 4월에 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런 식의 또 4월만 가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12월에 시진핑이 미국으로 올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미국에? 예. 어. 그러니까 이제 뭐 앞에 회의에 갈지 말에는 모르겠지만 이미 두 번이 예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중국과 미국은 예전과는 달리 한 손을 그러니까요. 꽉 붙잡고 있어요. 이걸 일단 전제로 이 동아시아 지형을 읽어야만 해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좋다. 최근에는 일본한테 미국이 힘을 실어주니까 일본과 손을 잡고 중국을 치겠다 이런 해석을 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전혀 그렇게 볼 단계는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이 한 손 잡은 거는 놓지 않았습니다. 이건 트럼프가 절대적으로 안 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왜냐하면 그걸 놨더니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리해졌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일본과 한국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그런데 또 다른 생각을 한편으로 해야 중국은 러시아하고도 손을 내밀고 있어요. 어. 또 푸틴 대통령하고 2월 5일 날 만료되기 직전에 그러니까 뉴스타트 만료되기 직전에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푸틴 대통령 초청을 했죠. 상반기에 방문할 가능성이 높고 우리도 손도 내밀고 발도 내밀고 다 걸쳐놔야 돼요. 예, 네. 무너말식으로 필요하면 뭔가를 해야 혓바닥도 됩니다. 내밀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핵무기 문제가 감축이 안 되는 상황으로 도달을 했는데 네. 이 상황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동아시아에서 핵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가 시작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것 같아요. 국민들은 이미 70% 이상의 안보 불안 때문에 핵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중이란 그렇게 말입니다. 생각할 수밖에 없어졌어요. 점점. 가까이치가 가는 길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데 아, 이런 날이 오네. 실질적으로 핵을 가지는 것은 우리나라로서는 결코 쉽지 않은 길이란 말입니다. 그 일본도 우리도 쉽지 않은 길인데 가까이치가 가면 우리도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이 안보 시스템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라는 문제를 유럽만큼이나 심각하게 본격적으로 고민을 그러니까요. 시작해야 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안보 레짐도 고민해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이거 할 얘기가 많아졌네. 다카이치가 완전히 새로운 장을 열기 시작했어요 지금. 예, 맞아요. 동북아에서. 예. 오늘 가시죠 이제 근데. 네. 고맙습니다. 또 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